한 번도 먹이사슬에 대한 그 먹이사슬 위험성 있죠. 예. 그러니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우리가 이 얘기한 게 아니라 증명을 해본 보고서가 없어요. 이게 먹이사슬에 영향이 없다 해양 생태계에. 예. 고로 오염수는 뿌려도 된다. 그 데이터가 없다니까요 아직도.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이정주. 저는 아직까지 뭐 브리핑이 계속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랐긴 했는데, 자 우선 이 내용 조금 뒤에서 하기로 하고, 최근에 좀 이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게요. 작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있었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라는 곳이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원전 오염수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근데 정부가 이 내용을 이제 숨겼다가 이게 뒤늦게 드러나면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살펴보고 오신 거죠? 네. 제가 이게 이제 강훈식 민주당 의원, 네. 야당 의원이 먼저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총리실 산하거든요. 예. 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강훈식 의원이 이제 정무인데 정무위원회 산하에 이제 총리실. 근데 총리실 산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데가 있어요. 일종 이제 연구 보고서 많이 쓰시는 분들. 그 거기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사실 마련을 해서 정리를 다 해둔 건데 이걸 발표를 안 하고 그냥 숨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비공개를 한 건데 네. 이게 그 일단 날짜만 말씀드리면 시작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죠. 네네. 2020년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거를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정확히 말 또 이제 정확한 이 주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네네. KMI라고 어쨌든 다 부르더라고요. 국책 연구원들일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산하기관에서 실시를 했고 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매년 이제 10억씩 들여서 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는데 당시에 이게 이제 틀어졌어요. 예산 반영이. 그래서 2021년 7월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이게 틀어집니다. 그리고 21년 7월이면 이제 대선 전이잖아요. 예. 한 6개월 전이니까 한 7개월 정도. 그래서 그때 이 연구가 착수가 돼요. 근데 착수는 그때 됐지만 나중에 연구 마무리는 윤석열 정권 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책을 냈길래 네.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았으니까 비공개하기로 결정했겠죠? 그 포인트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뭐 깔때기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래서 강원식 갔다 왔잖아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지금 비공개예요. 예예. 이게 본 사람이 제가 그 KBS에서 가장 먼저 이제 썼는데 먼저 선방을 쳐가지고 저도 바로 쫓아갔는데 네. 그 여기서 제가 이제 좀 공개 드리긴 그렇고 그 비공개된 보고서를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겁니다, 이거. 여러분. 예, 근데 이 뭐 지금 한 장만 찍어온 건 아니고 80장 80장 찍어오셨다고요. 한 시간 내내 눌렀어요 네. 핸드폰을. 네. 그래서 근데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네, 빨리. 이거를 이제 그 큰 포인트는 이게 전체 책은 800쪽짜리예요. 네. 그리고 아직도 비공개 처리가 돼 있고 이제 내부에서 논의 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어 보면 크게 보면 3대 그 추진 계획 그리고 11대 전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연구 보고서들이 쫙 결론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이게 목차를 보면 이제 읽을 수 있잖아요. 뭐 예. 3대 전략 해가지고 하나는 국민 경제에 대한 얘기, 오염수 예. 방류했을 때 우리 수산물 뭐 이런 거. 어떡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적 대응. 네네. 그래서 방사능 수치는 어떠냐, 뭐 삼중수는 어떠냐 이거. 세 번째는 국제 공조. 이번 IMO나 뭐 IAEA 예예. 공조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보고 예. 여기에 이제 세부 전략이 이제 3대 전략하에 11대 추진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쫙 나열이 돼 있어요. 좀 크리티컬한 것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제가 그래서 기존 보도에 안 나온 거는 네. 그러니까 그 타사 보도에 먼저 나온 거는 논란이 됐던 게 그런 문제예요. 그 WTO 우리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수산물. 그 수산물 네. 수입 규제에 대한 제소. 네. 근데 가면 이번에 다시 재차 제소를 하면 진다. 잘못하면. 국책 연구기관들이 그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추정인데 예. 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공개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현 정부는 그렇게 핑계를 대지 않는데 뭐 정보공개법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한 신빙성을 떠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만약에 그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판단했어야 돼요. 보고서에 WTO가 더 이긴다.
이랬으면 비공개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네. 근데 이게 이제 해픈투비로 딱 떨어지는 건데 아니 진다고 나오니까 당연히 비공개하고 싶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KBS 보도에 나왔던 네. 내용이고 이정주 기자가 좀 새롭게 짚어보시는 네. 내용들은 뭔가요? 제가 눈이 뻘개지게 토끼 눈을 하고 이제 새벽까지 이걸 팠다는 걸 알아주시고 예.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도 겁나 읽는다고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알겠어요. 빨리 누가 꼽아주? 네, 말할게요. 여기 보면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 사진을 찍었으니까 없는데 예. 그 첫 번째는 이게 있어요.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부분에서 네. 나중에 이제 이 3단계 전략 중에 나중에 국제 사회랑 뭐 대응해야 된다. 예. 한국 주도의 이 가칭 이 임시로 우리나라가 주도하에 글로벌 해양 방사능 대응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된다. 오, 글로벌 해양 방사능 대응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 뭐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이게 일종의 이제 딱 보면 예전에 이제 보면 EU 같은 경우가 그 전에 EC예요. 예. 철강, 유럽 네. 철강협회. 그러니까 이익을 기반으로 철강업을 하기 위해서 뭉치거든요. 그래서 한중일 동북아 쪽에 이런 어떤 해양 생태계 이런 부분을 좀 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도하에 이거를 묶어내야 된다. 아. 그렇게 하면서 일본을 압박과 견제하면서 오염수 처리가 잘 되는지 30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이정주 기자의 질문하는 기자 시간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그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 정부가 하는 행동이 미안하지만 파트너십? 그냥 파트너예요.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일본의 철저한 파트너입니다. 네. 거의 종속 수준에. 저는 동등한 파트너라도 되면 좋겠는데 네, 아닌 이거는 것 같은 그리고 기분이 일본하고 자꾸 중국이 들어요. 지금 첨예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 주도로 만약에 프로그램 추진한다? 앵커님이 중국이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데 따라오겠어요? 아니죠. 이걸 따라오려면 접점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접점을. 예. 그러면 중국의 뭐 이런 수산물은 이 정도, 일본의 방사능 이건 이 정도. 접점을 제시하면서 묶어 나가는 거지. 아니 우리는 그냥 일본에 찰싹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면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면서 일본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 네. 방사능 검사 비용, 그 오염수 배출 안 했으면 안 들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또 해양 방사능의 그 현황에 대한 대응의 어떤 주체를 지금 우리는 IAEA라는 제3의 기관, 특히 이제 국제 원전 기관인데 그렇죠. 여기에 맡기고 있는데 이거 좀 우리 주도로 하자라는 차원인 거네요. 이런 차원에서 좀 되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원래 꿈은 크죠. 네, 이상적이고 바람직해 꿈꾸는 건 뭐 보이는데. 자기 자유예요. 네. 저도 꿈으로는 노벨상도 타죠 뭐. 하여튼 이런 대안을 국제 연구기관들이 제시를 했는데 지금 비공개돼 있는 거고 네. 또 다른 포인트 또 보셨습니까? 또 하나는 보면 이거 예전에 제가 또 우리 방송에서 지적했어요. 먹이사슬 문제. 네. 그러니까 뭐 세슘 우럭이니 무슨 문제니 우리가 얘기했지만 저는 그거를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게 정주성 어종이라고 제 이름하고 비슷하죠. 저는 물론 어종이 아니지만 정주성 어종이라고 한 곳에 사는 어종들이 있어요. 예. 우럭이 태평양을 헤엄칠 수가 없어요. 가다가 죽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검출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사람이 근데 먹고 뭐 먹이사슬은 다른 얘기예요. 네네. 그 물고기가 멸치가 태평양을 건널 수 없을지 몰라도 멸치를 잡아먹는 우럭을 잡아먹는 돌고래는 건널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푸드 체인이라고 하죠. 먹이사슬에 대한 지적이 나와요. 이 여기서 보고서에서요? 문장이 딱 이게 나와요. 원전 오염수가 뭐 이런 중층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 생물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네. 수직적 해류 확산과 해양 생물의 먹이사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줄 수 있다 이렇게. 네, 줄 수 있다. 제가 그대로 찍은 거예요. 그대로 이걸 문장 갖고 온 거예요. 줄 수 있다. 고로 여기에 관한 먹이사슬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고서는 작년 11월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2022년 11월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9월에 완료가 됐고 11월에 비공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 11월 이후부터 이번에 방류하기까지 약 한 9개월, 8개월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만 이 얘기를 계속 했어도 사실 그쵸.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은데. 근데 일본은 그때 태평양 도서국도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먹이사슬에 대한 그 먹이사슬 위험성 있죠. 예. 그러니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우리가 이 얘기한 게 아니라 증명을 해본 보고서가 없어요. 이게 먹이사슬에 영향이 없다 해양 생태계에. 예. 고로 오염수는 뿌려도 된다.
그 데이터가 없다니까요, 아직도. 그렇군요. 요 정도 포인트 짚고 가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공개되고 나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네요. 지금 800장 중에 80장 보신 거니까. 그렇죠. 800개 중에 사실상 제가 엑기스를 뽑았죠. 네. 나머지는 이제 뭐 부록 뭐 이런 거 껍데기인데 제가 이 속독으로 눈을 빠지게 이제 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별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이 와중에 네.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나왔다고요. 네, 이게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보도인데 제가 쓴 건 아니고 저도 이걸 취재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지금 뭐 우리가 또 신사도가 있었는데 이게 경향신문 기사예요. 예. 경향신문에서 방금 단독으로 썼는데 한 1시간 됐어요. 근데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일본 우리도 무역진흥공사가 있잖아요. 제트로라고 하는데 제트로가 지금 중국이 수산물이 다 막혔잖아요. 네. 중국은 전면 금지예요. 그러니까 그 활로를 지금 한국을 향해 뚫겠다. 지금 막혀 있으니까 이 막힌 거를 딴 데 그러면 꽝 대신 닭이다. 닭이 어딨냐 찾다가 지금 우리나라를 찾은 거예요. 아우, 그래서 우리 쪽은 아직 우리 정부 쪽은 이거를 그러니까 그 멘트에 보면 이게 아직 뭐 뚫린 것도 아니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벌써 이런 조짐은 예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꽝 대신 닭. 그리고 계속 하다가 보면 차선책을 찾을 때 우리나라를 찾는 거야. 왜? 일본이 제일 만만하고 뭐 하면 계속 프리패스잖아요. 우리 계속 오염수에도 이 프로그램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랑 이정주 기자가 내기를 했거든요. 내년 이맘때쯤 이제 네. 수산물 수입 규제가 풀릴 것인가 안 풀릴 것인가로 이제 내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요 액수를 말해요. 30만 원. 30만 원 내기를 네. 했는데 액수가 제일 제가 질 가능성이 매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30년 안 갈 수 있도록 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정현우님 끝까지 가는 것을 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해야 돼. 고맙습니다.